최근 3개월 동안 무섭게 증가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이 3개월 동안 거래량도 굉장히 증가를 했죠. 실제 서울의 실거래가도 올랐고요. 호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번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이 우려는 다행히 실현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9월달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하죠. 최근 3개월간은 좀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 그 이유가 바로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가중치를 높여서 1.2%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다 보니까 대출이 상당 부분 좀 막힌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막혀서 거래량이 좀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지금 현재 대출이 전방위로 좀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바로 직전 달인 6월에서 8월까지는 역대 최대 폭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9월 달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전에 막차를 타자 이러면서 좀 뒤에 있는 수요가 앞으로 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규제가 시작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9월 달에 대출 규제를 하자마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이 46%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9월 달이 한 보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추세대로라면은 절반 정도 줄었다. 이 말은 거래량이 절반 정도 가까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앞에서 나온 가계대출이 줄었다는 말은 부동산의 거래량도 줄어들었다는 말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100% 자기 자본을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없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많이 사죠. 대출을 최대 70%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그냥 조금만 받을래 해서 30%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로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거래량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굉장히 좀 뜨거웠죠. 3개월 전이 6월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7,700건. 그리고 7월 달에는 8,900건. 그리고 8월 달에는 5,300건인데 8월 달이 다 집계가 된 건 아니에요. 8월 달 거래는 9월 말까지 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 정도는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더하면은 대략 한 7,000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8,000건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6월부터 지금 거래량이 7, 8천 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9월 들어서는 지금 거래량이 394건. 근데 이게 또 9월 거래량은 10월 말까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월달 거래량이 394건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추세를 좀 볼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15일 정도 지났을 때는 거래량이 보통은 한 4분의 1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0건이었으면은 지금쯤 거래량이 한 2,000건 정도는 나와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한 400건 정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한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매매 비율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한참 뜨거웠을 때는 지금 6월에 매매 비율이 30%, 7월에는 33%, 8월에는 조금 줄어서 26%, 그런데 9월에는 9%로 떨어져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거죠. 최근 3개월간 뜨거웠을 때는 매매 평균이 30% 정도 되는데 지금은 10% 정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말은 잘 나왔을 때가 9,000건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 달에 9월 달은 한 3,000건, 많이 나오면은 4,000건 이 정도 사이로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최근 3개월에 비해서 굉장히 뚝 떨어진 그런 수치인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전보다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9월 달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
급감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줍니다. 불가해줘요. 그리고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로는 집을 살 수가 없고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보통 다주택자들은 대출로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죠.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 됐고요. 실수요자들,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정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원성이 막 생기니까 이제 1주택자조차도 대출이 불가하다 라면서 이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팔고 집을 사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으면 새로운 집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데 이 시기가 보통은 우리가 팔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갈아타는 거거든요. 팔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면서 사는 것은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고, 집이 팔리고 나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또는 새로운 집에 잔금을 좀 보태는 그런 형식인데, 갈아타기가 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갈아타기가 또 안 된다, 실수요자들도 막는다 이러면서 또 원성이 잦으니까 조건부 이제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은 또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복잡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혼돈의 상황인 거죠. 아무튼 지금은 실수요자들도 좀 막막한 상태고요. 1주택자 이제 갈아타기 대출이 조건부로 실시는 되고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이런 것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대출 보릿고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시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대출 규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DSR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표준, 국제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DSR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금융권들의 신용이 강등되고, 신용이 강등되면은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굴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DSR 규제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 내년 2025년 7월 되면은 이 DSR 3단계가 또 실시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대출이 지금보다 더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대출이 줄었다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바로 낮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호가는 안 떨어지는데 대출은 막히는 상황이 이제 하반기 때 다가올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없어지는 거죠. 집주인들은 최근에 잘 팔렸으니까 호가를 내리기 싫고, 수요자들은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사지 못하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간극이 계속 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출이 조금 더 풀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해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대출 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여지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급감 이후에 부동산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향방이 갈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올해 하반기는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때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좀 굉장히 우리가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9월 19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죠. 금리를 조금 떨어뜨리는 베이비 컷이 아직은 좀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빅컷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빅컷이 상당 수준 좀 비율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혹시나 많이 내리게 된다면 자산 시장은 또다시 이제 꿈틀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의 향방을 잘 또 공부하고 주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언제 바쁜데 그 새벽 3시에 하는 금리 회의를 보고 있겠어요? 그 금리 회의의 결정사항이 정해지면은 제가 또 아주 간략하고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너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